안녕하세요. 송은영입니다. 저희 구몬 기출보건 가운데서 어문 규정 안에 띄어쓰기 모음 지금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띄어쓰기 모음 같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중요 포인트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첫 번째 영상 안 보셨다면 제가 걸어 둘 테니까는 첫 번째 영상 보시고 이어가시는 것이 흐름상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구몬 기출보건 중에서 띄어쓰기 모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띄어쓰기가 어려운 게 이제 그 해당되는 것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알아야지 접근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얘가 뭐 접사인가, 뭐 얘가 어미인가, 혹은 뭐 단어인가, 뭐 의존명사인가, 뭐 조사인가, 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그리고 완전한 공부 끝에 나타나고 해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군무원 기출 보건 띄어쓰기 모음 같이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8번 문제부터 같이 이어갈게요. 2017년 군무원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밑줄신 부분에 띄어쓰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적은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적은 의존명사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적은 그 동작이 진행되거나 그 상태가 나타나 있는 때, 그쵸? 그리고 또는 지나간 어떤 때를 가리키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의존명사도 분명하게 명사의 한 종류이잖아요. 그래서 앞말과 띄어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적은 의존명사다. 그래서 띄어쓴다 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간이 나왔는데 이 간이, 그쵸? 이 간은 크게 보면은 의존명사인가 혹은 우리가 한 단어로 취급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간은 관계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의존명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쓰는 것이 맞죠. 하지만 한 단어로 굳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부자간, 뭐 부녀간, 뭐 모자간, 뭐 모녀간, 뭐 동기간 등의 어떤 주로 이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 안에서 한 단어로 굳어진 이제 합성어로 쓰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숙질간은 보지 않았지만은 얘가 아저씨 숙제의 조카 질자입니다. 그래서 아저씨와 조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역시 이도 가족 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로 굳어진 합성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은 기본적으로 의존명사로 접근을 한다. 하지만 주로 이제 가족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합성어 안에서는 한 단어로 취급되기 때문에 걔는 붙여 써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질간 할 때 얘는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제 계속 나오고 있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군무원 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공무원 문제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어떤 그 접사로 제가 이제 항상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쟤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라는 뜻을 더하는 여러분 접두사입니다. 접두사기 때문에 바로 뒤에 말에 붙여서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띄고 1차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제 하고서 뒷말이 1이잖아요. 그럼 1과 찰싹 붙여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순서나 차례를 의미하는 차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띄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렸을 때 혹은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말의 맥락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1 띄고 차도 맞지만 제1차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사실 허용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제 띄고 1차는 어느 경우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틀린 부분 3번이 되겠죠. 이제 1914년에 발발했다라고 나타내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단위명사라고 이제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위명사는 띄어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 아르비아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년, 월, 일, 그쵸? 뭐 시각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우리가 붙였음을 허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허용 규정이 있어요. 단위성 의존명사를 붙였어도 되는 허용 규정 여러분 잘 챙겨 두셨죠? 따라서 제1 띄고 차가 원칙이지만 제1차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리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고요. 이렇게 제1차를 제1은 붙이고 이렇게 띄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네도 붙일 수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녀는 최씨 문중의 장손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최씨 문중에서 이제 최씨의 맥락으로 쓰이는 부분은 최씨 가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르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 호칭, 지칭의 경우에는 우리가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의존명사로 띄어쓰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성씨 자체,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로 쓰일 때는 앞말에 여러분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이 송은영이잖아요. 이제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이 송씨! 띄었어야 되죠. 하지만 야 니네 국어 선생님 성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 국어 선생님 성이 아마 송시일 거라고 할 때는 송시 이렇게 붙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성씨 자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줄 때는 우리가 씨를 붙이지만은 우리가 부르거나 가리킬 때 있잖아요.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호칭어나 지칭어로 쓸 때는 우리가 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성씨 자체,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고 있는 경우로 지금 맞게 잘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집 앞에서 사과, 배, 감들을 팔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들은 특별하게 이제 환경과 어떤 맥락으로 이것의 정체를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어떻게 암기를 하냐. 지금 앞에 여러 가지 대상이 나열되거나 열거될 때 나오는 들은 의존명사로 띄어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 혹은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들은요, 어떤 가능성이 있죠? 들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열될 때 나오는 그 끝에 나오는 들이 있고요. 걔는 의존명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접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복수의 의미를 더하는 접사로서 들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사가 있어요. 보조사. 그럼 이 접사와 보조사를 가리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할 때 우리가 복수의 의미를 지금 더하는 요 들은 바로 접사예요. 그리고 다들 떠나들 가는구나. 이렇게 써요. 다들 떠나들 가는구나 라고 할 때 지금 물론 여기서도 이제 복수의 맥락이기 때문에 이 들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는 여러분 뭐예요? 체언이 아닌 부사죠. 우리 한번 품사 구분해 볼까요? 얘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떠나들 가는구나 라고 할 때 이 떠나다는 동사이면서 용언이죠. 여러분, 사람들에서 들 앞에 이 사람은 뭐예요? 그치? 체언 명사죠. 그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체언 뒤에 붙는 들은 여러분 접사입니다. 그리고 체언 외의 것들에 붙는 들은 바로 보조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환경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의존명사는 이런 어떤 특별한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는 의존명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접사는 체언 뒤에, 그리고 보조사는 체언 아닌 것 뒤에 이렇게 붙을 때 우리가 접사와 보조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의 가능성은 세 개 뭐라고요? 의존명사냐, 접사냐, 보조사냐 이렇게 가릴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호리병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해서 일단 이거 붙여 쓰는 거 맞죠? 근데 원칙은 사실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얘가 깨트려 버렸다 해서 뭐뭐 어버리다는 앞에 본용어의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드러내주는 보조용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본용어, 얘가 보조용언이에요. 그래서 본용어,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붙여 쓰는 더 허용한다라고 했어요. 다만 조사가 붙거나 혹은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는 반드시 띄어 쓴다라고 했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은 첫 번째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띄어 쓰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붙여 쓰기도 허용이 돼요. 붙여 쓰기도 허용이 돼요. 우리가 붙여 쓰기가 허용이 되는 두 가지 맥락은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연결어미가 아나 어로 연결될 때. 지금 앞에 잠깐 볼까요? 지금 깨뜨리어 버렸다예요. 우리가 이렇게 본과 보가 연결될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연결어미가 필요합니다. 연결어미는 주로 이제 보조적 연결어미로 쓰이고요. 아게 지고 혹은 어게 지고 이렇게 쓰이는데 그것들 중에서요, 아나 어로 연결어미가 올 때 얘를 붙여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얘가 이제 붙여 쓰기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본보가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이 보조용언의 정체가 의존명사에 하다나 쉽다가 붙어서 보조용언이 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뭐가 있냐? 체하다, 척하다, 듯하다, 듯싶다, 그 다음 만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올 때는 보조용언의 정체가 이러한 것들이라면 얘를 붙여쓰기가 허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앞에 본용언이 합성 용언일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 본용언과 보조언을 띄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어디 덤벼들어 봐라. 뭐 덤벼들어 보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덤벼들다가 지금 앞에 본용어가 이제 보조어로 결합하고 있는데 어라는 연결어미를 지금 결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붙여쓰기도 가능할 것 같지만 얘 앞에 있는 본용어의 형태가 덤비다와 들다가 만난 그런 합성 용언이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라는 연결어미로 이어져도 반드시 띄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띄어야 돼요. 붙여쓰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잘 놀아만 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잘 놀아만 나는구나.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본용어가 보조용어로 연결이 된다라고 할 때 지금 아라는 연결어미로 연결되고 있죠. 그러면 아라는 연결어미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붙여쓰기가 허용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만이라는 보조사가 개입됐어요. 보조사. 이렇게 조사가 본과 보 사이에 개입될 때는 얘도 반드시 띄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본용어가 보조용어가 관련된 띄어쓰기 규정이에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에 붙여쓰기가 허용이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붙여쓰기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띄었어야만 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우리가 님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말의 형태로 지금 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홍길동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존명사로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접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회장님 이렇게 말할 때 단어를 구성할 때 나오는 님은 여러분 뭐로 쓰인다? 높임의 의미를 드러내는 접사로 쓰인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말로 우리가 홍길동님 이렇게 이제 부를 때는 이 님이 바로 의존명사이지만 우리가 단어를 구성하는 데서 나오는 이 님은 바로 접사다라고 챙겨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시험에 합격하여 뛸 듯이 기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뜻은 잘 해결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에 합격했거든. 그래서 정말 그때 뛸 듯 기뻤어. 라고 할 때 뛰다에서 다 대신에 리을이 온 형태로 얘가 관형어의 지금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형어가 바로 뜻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뜻은 바로 의존명사다라는 것이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듯이가 요 뜻의 본말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여러분 듯이의 준말이 바로 듯이고요. 그래서 듯이와 듯이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얘는 의존명사입니다. 얘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띄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듯과 관련된 이슈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듯은 바로 이렇게 음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미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미로. 어떻게 어미로 쓰는 경우가 있냐면은 그때 막 정말 물 끓듯 이렇게 해요. 물 끓듯. 그러면은 여기서 끓다에서 다 대신에 듯이 온 거잖아요. 끓이 어간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어간 뒤에 붙을 수 있는 것은 어미밖에 없죠. 이럴 때 듯은 바로 어미가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듯이는 관용어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바로 의존명사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죠. 앞에가 관용어의 형태로 오면 얘는 의존명사인데 앞에가 바로 어간이 자리하고 있으면 얘는 어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여러분 4번이죠. 안막을 띄었어야 되는데 띄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10번 문제 갈까요?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사촌들은 이상하다에서 다 대신에 뭐가 온 거냐면은 이만큼이라는 어미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미입니다. 어미. 그럼 어미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붙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만큼을 붙여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은 우리가 뭐뭐 할 정도로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라는 어간과 그렇죠. 리만큼이라는 어미는요. 당연히 붙어 나타나야 하겠고요. 그리고 어미 자체가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만큼은 붙어 나타나야겠죠. 여러분 여기 볼게요. 이거 우리 앞에서 이제 본 거다. 그쵸? 앞에 영상에서 우리 쥐꼬리만 하다에서 이제 본 부분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한국만한 나라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앞에 체언이잖아요. 한국이 명사 체언. 체언에 올 때, 많이 올 때는요. 요 체언과 많은 붙이고요. 뒤에 오는 하다는 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콩알만 하다. 쥐꼬리만 하다. 코끼리만 하다 이렇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만하다를 이제 붙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관형어의 형태
오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살만하다 해서 이렇게 관용어 형태로 오면은 이 만하다를 보조 용언의 형태로 이제 붙여 쓰고요. 얘네 둘을 이렇게 띄는 것이 사실 원칙이지만 앞에서도 이제 보았다시피 우리가 보조 용언의 정체가 의존명사에 이제 하다 싶다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경우라고 한다면은 붙여 쓰기도 허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제 2번이 틀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되고요. 사실 우리가 뭐 정답을 가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예문을 철저하게 분석해내는 그런 힘이 필요한 상황이죠. 내일까지 교재 제7권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쟤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쟤는 접두사죠. 그래서 뒷말과 반드시 붙였어야 되고요. 그리고 권은 단위성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7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 제7권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쓰기도 했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말에서는 붙여쓰기가 또 허용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얘도 되는 거죠. 제7권 얘도 이제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얘와 얘를 제와 치를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열흘 내지 보름 동안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열흘 띄고 내지 띄고 보름입니다. 내지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로 앞말과 띄었어야 하므로 열흘 내지 이렇게 해서 열흘과 내지로 이제 띄어야 하죠. 그럼 내지의 정체는 뭔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정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체는 이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본연의 성질이 뭐냐, 이제 품사가 뭐냐를 묻는 질문이죠. 내지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부사죠. 우리 1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음 밑줄 진 부분에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랜만 1단 한번 표기 좀 봐주시고요. 다시 찾은 유원지의 야경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할 때 이제 못하다라는 거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의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품사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한 단어인데 한 단어는 그죠 붙여 나타내야 하죠. 그래서 못하다는 당연히 이제 붙여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만 띄고 못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여러분 눈물을 참지 못했다라고 할 때 지 못하다 아주 기본적인 보조 용언이죠. 우리 앞에 본 용언을 부정하는 그죠 보조 용언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의 동사로 우리가 이제 못하다라는 자체가 이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붙여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지금 부정하는 맥락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붙어 나타나야 하고요. 그다음 공부가 안 되다라는 말이 있나요? 공부가 안 되다? 그럼 공부가 잘 되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 되다, 잘 되다, 둘 다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일현상 물건 다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의 난 품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요. 현강에서. 여러분 얘 품사 뭔 것 같아요? 공부가 뭔가 좋게 잘 안 되다, 뭐 좋게 이루어지지 못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품사가 뭔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형용사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것이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형용사가 아니라 여러분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이제 저랑 봤던 보기를 보면은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그리고 농사가 안 돼, 뭐 속상하다라고 이제 말할 때 우리가 자식이 안 되다 그리고 농사가 안 되다라고 할 때 모두 이제 한 단어로 쓰이는 동사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붙여 써야 되죠. 정답 3번입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4번에 말이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과는 대화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말이 되다 라는 말이 있나요? 야,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말이 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이제 되다를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부사 지금 아니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는 부정부사 아니고 그리고 얘는 되다는 그죠 동사예요.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띄고 되다죠. 여기서 아는 부정부사 아닙니다. 되다를 부정하는 문맥이므로 아니의 줄임말인 안과 동사 되다는 띄어 쓰는 것이 맞죠. 우리 12번 문제 같이 갈까요? 2013년 군무원 기출보건에 소개가 되었던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지는 어미 아니면 음영이었죠. 그런데 이제 5년이라는 어떤 시간적 개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시간의 경과라는 의미도 맥락도 이 문장에서 보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5년이 지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로 쓰인 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띱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 시간이 얼마만큼 경과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의존명사이다. 그러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우리 팀이 잘하는데 할 때 자라 다가 기본형, 자라 다가 기본형, 그리고 다 대신에 지금 는데가 오고 있습니다. 는데는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뭔가 기다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내 생각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를 그렇게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여러분 종결음입니다. 그래서 어간 자라에 주로 붙어 나타나는 그런 종결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니까 생각보다 공부가 잘 되는데? 라고 할 때 여러분 는데는 그치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종결음이라고요. 그래서 는데는 종결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덩어리죠. 그래서 어간에 붙어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붙어 나타나는 것이 맞죠. 근데 홍 부장님, 홍길동 씨 오셨어요 라고 할 때 이제 님은 접사로 쓰이는 아이고 당연히 부장과 부터 한 단어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길동 씨 이렇게 부르는 말, 홍길동 님 이렇게 부르는 말 할 때 우리가 다 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씨는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여 그치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의존명사입니다. 당연히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서 써야 되죠. 두 번째 기회를 놓쳤으니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볼게요. 얘 수관형사죠. 그리고 얘 번은 단위성 의존명사입니다. 쟤는 고민할 게 없음. 쟤는 무조건 접사예요. 그래서 쟤는 여기 이제 붙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띄고 번째 이렇게 가시면 돼요. 기회를 놓쳤으니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라고 할 때 이제 한 번. 제가 이제 뭐 강의할 때 이렇게 항상 말해요. 이제 소개팅을 했는데 이성한테 카톡이 온다. 카톡이 왔는데 어떻게 오냐. 우리 한 번 만나볼래? 라고 이제 카톡이 올 때 이 한 번에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냐? 띄어쓰기가 안 돼 있냐를 아주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면은 야 너는 지속적으로 만날 애는 아니고 그냥 한 번 정도 노래는 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띄고 번은 그야말로 원타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여러분 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냐면은 어떤 일을 시험 삼아 한번 시도해볼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뭐 교재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시도해보지 않겠니? 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하나의 단어로 구성이 된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면 만나도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 한 번이 한 단어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일단 알아주시고요. 한 번뿐이니까 한 판이라는 말도 한 단어로 구성이 된 경우도 있죠. 한 판도 한 단어고 그러니까 한 번도 한 단어예요. 진짜로 수량으로 한 판을 말하는 건지 진짜 수량으로 한 번을 말하는 건지 또 이것도 있죠. 한 잔. 한 잔도 한 단어예요. 그죠? 한 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표현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같이 가볼게요. 2012년 군무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로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대로는 의존명사냐? 아니면 조사냐? 의존명사는 앞에 관형어가 오면 되고요. 그리고 대로는 앞에 명사라든가 체언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굉장히 명백하고 쉽게 접근이 되는 품사의 통용입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는 대로 연락해 라고 할 때 여기서 도착하다에서 다 대신에 는이 왔고요. 관형어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요 대로는 여러분 의존 명사입니다. 닥치더에서 지금 다 대신에 는이 왔습니다. 얘도 관형어 형태로 왔기 때문에 이 대로는 바로 의존 명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또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보조사인 경우에는 앞말에 붙어 나타난다라고 있고요. 얘네들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띄어 쓰고 있는 경우고요. 나는 마음대로 산다. 라고 할 때 마음대로 일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마음대로는 이제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한 단어이므로 일단 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행문을 느낀 대로 써라 라고 할 때 느끼다에서 다 대신에 니은이 와서 느끼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관형어입니다. 그래서 관형어는 그렇죠, 뒤에 대로와 띄어 써야 되죠. 왜냐하면 대로의 정체가 의존 명사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예, 14번 같이 갈게요. 2011년 군무원 기출 보건화 문제이고요. 제1중대가 최종 우승하였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잘 붙였네요. 지금 제가 접사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말과 반드시 붙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중대는 띄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쓰일 때는 붙이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1 중대 오케이, 그리고 제1 중대 오케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녀는 연수차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차는 목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전미사의 의미로 앞말에 붙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뭐 연수차, 뭐 유학차, 해서 연수 목적으로, 뭐 유학 목적으로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갔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이 차가 전미사인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1차? 제1차. 이렇게 뭔가 순서라든가 차례를 나타낼 때는 당연히 그 의존명사니까는 띠죠. 얘는 의존명사입니다. 또 차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제 뭐 우리가 자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잤어 이러면은 내가 자려던 차였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려던 차였어. 아직 자진 않았어.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려던 차였어라고 할 때 이 차는 여러분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용어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의존 명사로 쓰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제 막 밥을 먹으려던 차에 네가 왔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는 바로 의존명사로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의존명사로 쓰이고 있는 경우의 맥락들도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학교에 간바 강의가 휴강이었다. 아우 대박 나왔어요. 대박. 그쵸? 우리 어려운 대박.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미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미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볼 작업은 조사를 붙여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조사 붙여보세요. 학교에 간바는 학교에 간바에, 학교에 간바도, 학교에 간바를 다 안 돼요. 그래서 요 가다에서 다 대신에 니은바라는 어미가 온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 뭔가 배경 전제가 깔리는 거죠. 학교에 간바, 강의가 휴강이었다. 그래서 그 사실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맥락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앞절에 쓰이는 어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미니까 가라는 어간에 붙어 나타나야 하겠죠. 조사의 개입 유무로 우리가 바대는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집에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지는 시간의 경과로 쓰일 때만 의존 명사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경과와 관련된 말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의미상으로 접근해도 시간의 경과는 전혀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왔는지 할 때 는지는 그냥 어미죠. 그래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뒷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데 쓰이는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말과 붙어 나타납니다. 지가 시간의 경과를 안 쓰였기 때문에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붙였어야 된다라는 거죠. 15번입니다. 2008년도 군번 기출보건에서 이제 가져온 문제고요.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한다, 못한다 뭐 그런 게 아니죠. 노래를 못한다라는 것은 음치라는 앞의 정보를 통해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어떤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를 의미하는 것은 못하다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잘하다도 한 단어고요. 그리고 못하다도 한 단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붙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은 오늘도 아파서 공부를 못했다. 야 내가 오늘 굉장히 아팠거든. 근데 공부를 했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다라는 말도 있죠. 야 내가 아팠는데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 못은 뭐냐면은 부정부사 못이죠. 했다를 부정해주는 부정부사 못이에요. 여러분 얘는 동사고 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나타내는 요 했다라는 동작을 할 수 없거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요 못이 별개의 부정부사로 쓰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띄는 것이 맞죠. 그래서 아파서 공부를 못 뛰고 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죠. 음식 맛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것도 한 단어인데요. 어떤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를 의미하는 한 단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만 못하다 그렇죠.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붙여야 되죠. 그 다음 4번은요. 희다 못해서는 이제 보조용어로 쓰이고 있는 경우인데 앞말이 뜻하는 어떤 상태, 흰 것은 상태니까는 그 상태가 극에 달해서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로 뭐뭐 하다 못해와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 요 못하다는 하나의 단어이고요. 보조용어로 쓰이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다 못해, 그죠? 먹다 못해, 뭐 이런 거는 그죠? 보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보조 형용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다라는 것은 한 단어죠. 그래서 붙어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띄어쓰기 사실 기출보건 중에서 한 15문항 정도 살펴봤는데 모든 우리가 빈출되는 포인트가
포인트가 사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영상을 뭐 계속 반복해서 보시거나 혹은 뭐 따로 좀 정리를 해두신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거나 해서 완벽하게 좀 소화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띄어쓰기가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이제 문법적인 공부가 안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챙겨 보시는 거죠. 어미를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접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띄어쓰기 항상 나오는 빈출 포인트인데 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문 규정 기출보건 안에서 이제 문제들 모으고 있는데 또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